그래서 이 요요가 다이어트의 가장 큰 불청객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 중에서 95%는 5년 안에, 99%는 10년 안에 이 체중 유지에 실패해요. 다이어트의 성공률은 의학적으로 나온 게 99%가 실패하고 1% 성공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살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히려 더 많이. 유재환 씨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보니까 요요가 더 많이 오셔갖고. 저희도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죠? 예. 요요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봐도 될 수준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갱년기 이후의 여성 중에 일반 비만 여성들하고 요요 현상을 겪은 비만 여성들을 비교 관찰을 해봤는데 그냥 살이 찌는 것보다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살이 쪘다 빠졌다 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무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협심증을 비롯한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무려 66% 증가했다고 하니까 분명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요로 인해서는 당뇨병의 위험 역시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요요 현상을 겪은 사람들은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된 사람들에 비해서 5년 안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78%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와 비만의 무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요부터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 다이어트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식습관인데 두 분은 좀 평소에 어떻게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은 새끼를 이렇게 정확히 그리고 아침을 저녁처럼 가장 같이 마지막에 드시고. 예. 주로 그러면 어떤 식재료를 많이 드세요? 다행히 이렇게 또 비슷해요. 아이도 채소 당근을 좋아하고 양배추 이런 그러니까 포만감은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두부 요리라든지. 진짜 몸에 좋네. 우리가 식습관이 되게 좋네요. 거하게 드신다고 해서 저는 네. 곱창 전골. 그러니까 당근 두부가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했었는데 그걸 아침에 먹는 거.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제 갈비찜도 먹고 소금 구워 먹고 하는데 이제 메인이 그게 아니라 같이 이제 채소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딸려오고 채소 위. 뭐가 메인인가? 건강한 식단이네요, 진짜. 예. 현영 씨는 어때요?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현영 씨 너무 궁금해요. 아니 저는 워낙 좋아하니까 사실 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좀 덜 먹으려고 하고 예전에는 정말 뭐 새끼를 다 튀긴 걸 먹었다면 그래도 양심상 뭐 그냥 횟수를 좀 줄이자. 네. 그 음주하게 되면 또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양평 가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양평에서 이제 남편이랑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재밌고 밤에 예,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두 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가 위주가 된 건강 식단을 하고 있는 이제 언니 네. 이현경 씨에 비해서 이현경 씨는 이제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지만 양에서는 다이어트가 안 되겠죠. 먹고 싶은 걸 다 드시고 있는데 특히 이현영 씨가 요요를 자주 겪는 이유는 아무래도 술이 큰 몫을 맞는 하지 것 않을까 같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다른 영양소하고 다르게 대부분 영양소는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알코올은 위에서부터 벌써 흡수가 돼요. 그래서 위, 소장, 상부에서 대부분 흡수가 끝나버리니까 우리 몸은 그 선입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흡수된 걸 먼저 쓰고 알코올은 또 독소라고 우리 몸이 세포에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얘 막으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주를 아무리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도 알코올 분해하느라 다른 영양소는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영양소는 체내에 머물다가 잉여 탄수화물이 돼서 그건 지방으로 변해서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율도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술로 인해서 칼로리가 높아지게 들어가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데 이거는 뭐 1차적으로 우리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내장 지방은 염증을 또 내뿜거든요. 그러면 이런 염증 물질들이 만성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암과 같은 정말 치명적인 질병에도 노출이 될 수 있어서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위한 요요 타파 비법. 이현영 씨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더라고요. 이게 소화가 잘 돼서 그런가 봐요. 혹시 운동하면 이거 드셔야죠. 끝나고 나면 다들 배고파할 것 같은데? 벌써 먹을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근데 특별한 물인 것 같아요. 강황가루를 이제 섞어서 그리고 저 아래에 자갈이 있어요. 저거 자갈은 좀 아팠어요. 지압을 그래서 쓰면. 네. 마지막 밟은 게 너무 아팠어. 잘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약간 온천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네. 조격을 하면서
땡땡도 가능하다. 아, 운동. 약간 물 온도는 따뜻한. 네, 따뜻한 예. 정도. 좋죠. 요즘에는 반찬 너 뭐 해 먹어? 확실히 남편이랑 나는 좀 좋아하는 그게 바뀌긴 하더라. 예전에는 주 메뉴가 맛있었으면 지금은 바뀌었어. 그냥 반찬, 맞아, 반찬이 맛있고 내 철칙은 아침밥. 아침밥. 왜냐면 아침을 공복으로 지나가면은 하루 종일 배가 고파. 맞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요. 저도 아침은 꼭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날씬하시구나. 그거 언니 말이 맞는 게 내가 마지막에 다이어트 했던 방법이 아침을 꼭 씹는 거를 먹으라고. 아침에 공복이잖아. 그럼 얘네가 기억을 하고 아 얘는 아침을 굶는 애야 하고 저녁에 있는 애를 에너지로 안 쓰고 축적해 먹는 가지고 거지. 있어. 그게 살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땀이 나. 땀이 났어. 더워. 이 땀이 좋은 땀이 확 난 게 아니야. 은근하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치, 올라와서 이게 속에서부터 나는 거라서 그래서 족욕이 되게 좋아. 좋네. 족욕을 종종 하는데 여기 광안가루가 넣어서 좋다. 아, 근데 여기는 뭐든 족욕도 이렇게 세지 않고 그니까 뭐든 오래 할 은은해. 수 있게. 그치. 이제 뭐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다. 그치. 엄청 그 케어받은 느낌? 근데 그건 뭐야? 아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탄산수에다가 매실을 탄 거거든? 먹을래 언니? 아니 매실은 좋은데 탄산수는 왜 다 그냥 물에 타지. 근데 탄산수는 나 여름에는 꼭 필요해. 근데 또 더울 때 탄산수 마시면 되게 시원하기는 해요. 청량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맛있지? 맛은 있네. 근데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더울 때는 음료수를 자꾸 찾게 되는데 아무래도 음료수는 당이 많고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탄산수, 그것도 설탕 없는 탄산수에 매실을 타 먹으면 음료수 먹는 그 만족감은 있고 다이어트 하는데 훨씬 더 좋고 하면서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인데 도움되는데 계속 민혜 선생님 웃으세요, 지금 다이어트. 아니 저게 저 청 들어가는 네. 것들이 매실이면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저 다 설탕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건 사실 그냥 탄수화물 드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까 이럴 때 뭘 먹어야 되냐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이럴 때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네.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래? 먹으러 가자. 먹는 것까지 준비한 거야? 아, 이 언니 뭐 진짜 나를 몰라? 자, 또 언니가 준비한 풀코스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전복. 어머나. 오, 생전복, 팔전복이야. 너무 제철이죠 지금. 네. 너무 팔전복. 언니가 또 제대로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전복은 오. 진짜 생으로도 먹어도 맛있고 맛있죠. 맞아. 다 내장 맛있죠. 요거는 이제 밥이랑 비벼 그렇죠. 먹으면 너무 어우, 맛있죠. 맛있어요. 전복죽으로 해가지고. 아하. 아, 저는 저 기름 전복 소금, 진짜 기름 좋아요. 맞아요. 기름장이 기름장, 맛있어요. 네. 와, 나왔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기름장에 먹어야지.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예요. 전복 사주는 언니잖아. 맛있어. 내장도 먹어. 맛있다 언니. 너랑 다이어트를 시작한 게 언제였지? 17년도에 한 거야. 사실은 난 다이어트 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다음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다이어트는 유지가 더 힘들어. 근데 힘들어. 유지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래도 7년 정도면 잡힌 거야. 어느 정도. 좀 긴 싸움을 하긴 했지. 근데 이렇게 먹는 거는 살 안 찌잖아. 그치, 몸에 좋으면. 그리고 되게 기력 회복도 되는 거. 좋아. 난, 먹어봐. 오늘 지금 세티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세티는 이거 아니지. 나는데, 이거. 아까. 훈현 씨 너무 바로 손이 지금. 세티.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맛있죠? 튀김 이렇게 먹어도 되나? 해체. 저걸 해체. 진짜 이렇게 먹어도 돼? 저걸 해체해서 벗겼어. 튀김은 왜 드시는 거야, 튀김을? 아니, 이거 지금 쓸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철학과도 위배된다고 생각해. 왜냐 음식 남기지 말라 그래. 튀김을
옷을 벗기다니. 버린 거 저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 저건 독인 거죠. 맞아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대신에 내가 챙겨 먹는 게 있거든? 뭔데?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 나 이거 먹었는데 나도? 그래? 먹을래 언니?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튀김 같은 거 먹었을 때도 아, 그치. 좀 도움이 또 되지. 먹으면. 비에날 17이라고 다이어트 유산균이에요. 먹으면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예전보다 안 먹는 것 같은데 더 찌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내장 지방 이런 거에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보다는 꾸준히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으니까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언니랑 나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행하면서 살자. 할 때 많아. 좋아. 언니가 건강해서 내가 따라갈게. 파이팅. 네, 이현영 씨의 루틴 제가 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뱃살 빼는 코어 힘 기르기, 바른 자세 교정, 온몸에 자극 주는 맨발로 자갈 밟기, 여름철 천연 소화제 매실에 청량감 가득한 달달한 탄산수까지, 저녁으로는 여름철 바다의 황제 전복, 마지막으로 비엔날 17 섭취 이상입니다. 네. 아, 달달한 그 매실청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예. 자, 과연 점수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현영 씨의 루틴 점수를 보겠습니다. 네. 오, 점수 좋아요. 좋아졌습니다. 점수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원래 막 60점, 70점. 맞아요. 서재걸 선생님 네. 80점, 이상이에요. 민혜 진짜 많이 선생님이 드렸어요. 85점 주셨습니다. 오,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편이거든요. 왜요? 왜 잘 주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옆에 언니가 계시니까 점수를 드린 거예요. 저도 혼자였다면 진짜요? 점수가 안 나왔죠. 저 원래 70점대였는데요. 언니가 없어서 언니가 70점대예요? 교정을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걱정 우리 선생님들의 덕분에. 점수 책정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재걸 선생님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탄산수 마시는 루틴이 좀 눈에 띄었는데 탄산수는 두 가지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 식사 전에 마시면 뱃속에 이미 가스가 차면서 위에 한 60-70%를 부피를 채우면 그만 먹으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포만감이 느껴져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데 좋네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 탄산이 그렐린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하고 반응해서 더 들어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차여 있던 음식물을 그 부피를 줄여버려요. 맞아, 소화기 그럼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맛을- 피자 먹을 때 탄산음료 먹을 거. 더 많이 먹을 수 그러면 콜라나 먹으면 한 조각 더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눌러서 그렇습니다. 탄산가스가. 그래서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혜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비엔날 17을 챙겨 드셨던 이 루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엔날 17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날 17이에요. 이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배양한 유산균인데요. 비엔날 17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죠. 저희 남편도 같이 제가 챙겨줘요. 근데 남편이 매일 이제 3kg씩 뛰어요. 근데 비엔날 17과 함께 이제 운동을 하니까 잡히더라고요. 아니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예. 비엔날 17이 또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또 유해균은 입구에서 막아주는 입구 컷을 해서 그 수를 줄여서 건강한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8주 동안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날 17을 섭취시켜 봤더니 설사나 복부 통증이나 팽창이나 잦은 배변 활동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살 빠지는데 좀 가속도가 붙는 그런 그러니까 막 확 눈에 도움이 띄는 건 되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마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이 비만의 주범으로 꼽히는 게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방이 아니라 이 쓰고 남은 에너지를 차곡차곡 저장해서 몸집을 키우는 백색 지방이 주범인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로 전환이 어렵고 계속해서 저장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부피가 늘어날 때는 이 백색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날 17은 이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용 쥐에게 비엔날 17을 섭취시켰더니 백색 지방 세포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산균이 백색 지방을 그러면 좀 깎아 먹는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크기를 줄여주죠? 네, 사람 몸이 참 똑똑한 게 사람 몸에는 백색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다면 당연히 체지방도 줄어들겠죠.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이 지방을 산화하는 유전자를 증가시켜서 축적된 체지방을 줄여줍니다. 네. 실제 쥐에게 10주간 BNR17을 섭취시킨 실험에서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고요. 12주간 비만인 성인에게 BNR17을 섭취시킨 연구에서는 평균 허리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약 5cm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나이 들면 무엇보다도 이제 배 쪽에 살이 잡히면서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 덕분에 BNR17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2018 미국 건강기능 원료대회에서 체중관리 부분 올해의 원료상, 또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선정한 올해의 프로바이오틱스 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분이 뭐 정말 좋은 걸 잘 선택해서 잘 드시고 계신데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빵, 떡, 그 하얀 거. 탄수화물 탄수화물 너무 글자짜리.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좋아하는 탄수화물 마음껏까지는 좀 양심에 걸리지만 그래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네,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없지. 마음껏까지. 설현 선생님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네, 여기서 몸짓하게 네. 되는데 탄수화물을 그래도 좀 필요할 때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되 바로 몸에서 배출시키면 되죠. 네네네. 그래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빵이나 떡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분자 크기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체내 흡수 속도가 아주 빠르겠죠. 네, 근데 이 말은 단당류의 탄수화물은 빠르게 몸에 흡수돼서 얼른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건데 이때 BNR17은 우리가 섭취한 단당류의 탄수화물을 다당류로 바꿔서 몸에 쌓이지 않고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BNR17을 섭취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대변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섭취군, 그러니까 BNR17을 섭취했던 군의 대변에서 대조군 대비 5배나 더 많은 다당류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체내에 지방으로 쌓일 수 있었던 단당류를 BNR17의 도움으로 입구 컷했다는 거죠. 탄수화물을 아무리 우리가 잘 배출한다고 해도 이 과하게 먹으면 사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식욕을 잡아야죠. 덜 먹어도 행복할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식욕 관리하는 호르몬이 렙틴이라고 있는데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장내 유해균은 늘어나고 식욕 억제를 돕는 렙틴 호르몬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살이 더 쉽게 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이 렙틴 호르몬을 적절히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하면 이제 당뇨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저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충격이고 걱정이 앞서요. 네, 근데 당뇨에도 그 BNR17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혈증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고지혈증은 혈관성 질환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혈당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BNR17이 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BNR17을 섭취를 시켰더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6주 후에는 포도당의 대사 능력을 알아보는 활동성 검사에서도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